나이스. 이번에는 빠지지 마라. 자, 반갑습니다. 드랙 진행자 유중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먼바다 선상으로 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뭐 부산 쪽에 풀치들도 좀 나오지만 이 풀치 좀 잡아서 이제 먹기에는 애들이 좀 너무 컸습니다. 애들이 큰 만큼 이제 반찬도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먼바다 갈치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도에서 남쪽으로 지금 멀리 나온 상태고, 지금 해지고 나서부터 8시부터 한 마리 두 마리 나오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30m권에서 갈치가 지금 잘 나오는 상태예요. 저도 지금 캠빈 채비 하자마자 지금 3마리째 잡고 있네요. 얘가 좀 잘다. 사실 도보에서 잡았을 때는 한 2G, 2.5G 되니까 뭐 CR 좋다고 하겠지만 지금 배에서는 미끼입니다. 갈치가 갈치를 잡아먹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버쳐도 발 아파. 진짜 씨알 좋지 않습니까? 지금 먼바다는 애들이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빵이 달라요. 빵이. 빵빵. 이 손PD님 몸매 같은 이 체형들. 그래. 자, 먼바다 갈치 나오시면 이게 갈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만세기, 고등어, 뭐 삼치부터 해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문제가 뭐 중치급 삼치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 갈치 이런 채비에 대삼치가 물면 막 만세기도 마찬가지. 전체를 휘젓고 다니니까 빠르게 드랙을 쪼아서 그냥 터트릴 건 터트리시는 게 나아요. 욕심부리면 모두가 피해보거든요. 오랜만에 이게 먼바다 나오니까 사실 정신을 좀 못 차리겠어요. 전동릴도 오랜만에 쓰니까 이 너무 파워풀함이 감당이 안 되네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한두 마리 잡는 장르라면 뭐 일반 베이트든 스피닝을 이용해서 손맛을 봐도 좋지만, 워낙 몇십 마리 이상을 잡아야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수심 30m, 40m에서 홍돌 30호 달고 올리고 내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전동릴 이용하시면 확실히 다음날 팔이 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텐빈 로드, 전용 텐빈 로드를 사용하고 있고, 릴 같은 경우에는 전동릴, 지금 600번대 전동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사 같은 경우에는 검은 색깔, 이제 갈치들이 줄을 좀 치지 않기 위해서 검은 색깔 갈치 전용 합사 1.25 쓰고 있고요. 거의 테프론 라인이라고 해서 매듭 부분, 이제 매듭 부분은 얇다가 점차 굵어지는 이제 갈치 전용 쇼코리더 사용하고 있고, 이제 미디움 사이즈의 텐빈 편대 달았고요. 기성품이죠. 갈치가 이제 바늘이 묶여져 있는, 아가미 형태의 바늘이 묶여져 있는 전용 바늘 한 발 정도 줘서 달아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미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치 바로 잡아서 썰고 있습니다. 넣으면 지금 수심층 한 30m에서 35m 사이 들어가면 보다시피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이제 텐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치를 해놓고 액션도 주지만 초리를 보고 입질 파악을 하기 때문에 초리 끝이 시인성이 좋고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는 로드가 좋습니다. 입질 확실하게 본실이 가져오면 이렇게 챔질을 쫙 이렇게. 우슈. 자. 이 갈치 보시면 낚시하실 때 사실 마음이 급하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한 생선이니까. 알다시피 이빨 이거 약간 낚시 미늘처럼 되어 있거든요. 베이면 피 안 멈춥니다. 항상 마음 급해도 좀 차분하게 빼고 또 차분하게 던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달려있네. 뭐야, 아유. 오, 좋아. 심해 사바다. 이런 게 중간중간에 섞여 나와야 선상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따봐. 야야야, 자, 일단 너 놀고 있어라. 얘를 특징은 찍기로 못 잡습니다. 얘는 바로 그냥 심해 사바갑이다. 앞에 걸려도 나한테 걸려가지고, 맞죠? 킵!
히트. 갈치 낚시하다 보면 진짜 이게 생각보다 채찍 많이 맞아요. 아, 너무 따갑다. 으이. 빠르게 킵. 히트.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전동 낚시가 정말 편해요. 그냥 팔짱 끼고 버튼만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고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뭐 최첨단 낚시 아니겠습니까? 어우, 좀 무겁다. 와, 우와. 얘가 씨가 좋네. 그래. 물론 제주도 은갈치도 유명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남해 건 또 갈치가 진짜 마리수도 좋지만 씨알도 제주도 못지 않습니다. 지금 채비가 수심 30m에서 제가 이제 천천히 감아 올리면서 25m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2번 연속. 채비가 안착하자마자 살짝 감아 올릴 때 바로 달려듭니다. 바로. 이런 게 뭐다? 넣으면 나온다. 흔히 말하는 이제 얼음을 덮었다. 히트. 와, 고등어다, 고등어. 어우. 우씨. 와, 얘는 진짜 빵이 빵 미쳤다. 얘는. 와, 얘는 무조건 심해사바다 진짜. 갈치보다 되게 좋습니다. 그냥 빠르게 넣을게요. 빼가지고 갈치보다 저것도 더 좋아요. 이게 갈치만 계속 구워 먹으면 앞만 맛있어 지겹거든요. 이 등푸른 생선이 주는 그 진한 풍미는 약간 좀 맨날 맛있는 한식 정찬 먹다가 한 번씩 라면 끓여 먹는 느낌. 고갈비도 좋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심해사바 해가지고 초밥도 좋고. 25m에 채비 안착되면 바로바로 입질 들어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애들이 잘 안 걷는다 그러면 좀 빠르게 한 2, 3m만 감아 올리면 애들이 따라서 팍팍 가져가거든요. 히트. 아, 로드 힘세. 얘는 무게감이 좋은데? 여기저기 지금 배 위에 고등어 많이 나오니까 소리가 후다닥 후다닥 하네요. 갈치를 뺐잖아요. 네, 걸쳐놓고 넣고 또 미끼 꽂고 반복. 사실 갈치 먼바다 낚시는 재미보다도 먹는 재미, 나눠주는 재미.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걸요. 이거를 잡아서 내가 다 먹겠다가 아니라 정말 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신선한 갈치 돈 주고 사실 사 먹을 수 있지만 금전적인 부담 없이 많이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목장갑을 꼈다는 건 멋을 포기하고 약간 좋은 모드로 가겠다. 히트. 낚시 좋아하는 부모님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바다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씨알 좋은 갈치 잡아가지고 한번 식탁이 풍요로운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 오늘은 좀 보여달라면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아유, 저 잡았습니다. 씨알 작은 게 없어요. 다 씨알 좋아요. 끝났어. 갈치를 대부분 다 워낙 맛있게 드시니까
갈치는 구워 먹는 것만으로 사실 이미 끝납니다. 신선한 갈치 그냥 졸여 먹고 구워 먹어도 저거 그냥 질릴 때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없거든. 근데 고등어는 사실 우리가 이런 선도의 고등어를 시중에서 못 구하니까 이거는 한번 꼭 신선하게 잡으면, 회는 사실상 조금 일반인이 먹기에 우리가 밤에 잡아서 못해도 이제 낚시를 끝내고 집에 오면 한 6시간, 또 잠시 한숨 자고 나면 거의 한 12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아마 내장을 빼고 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배 위에서 꼼꼼하게 볼 수도 없고 이제 고래충 같은 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초절임을 한번 해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교초염도 떨어지고요. 살균도 되니까. 고등어 초절임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내 소금 아니니까 넉넉하게 그냥 아끼지 말고, 그런데 고등어는 듬뿍 뿌려야 돼. 고등어에는 어쨌든 얘가 소금을 간을 잡기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삼투압 작용으로 불순물도 땡기고 살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뿌리는 거라서 소금 좀 아깝지만 넉넉하게 뿌리셔야 됩니다. 위에 좀 두께감 있게 덮일 정도. 이걸 많이 뿌린다고 해서 짜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냉장고에서 제가 한 30분 정도 소금을 뿌려서 이제 수분을 뺀 상태입니다. 보다시피 두껍게 뿌린 부분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소금이 이제 건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외 부분은 고등어에 머금고 있는 불순물과 뭐 미처 제거하지 못한 피키 같은 거 다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소금이 녹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됩니다. 자, 흐르는 물에 조심조심 들어서 씻은 고등어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요리가 초절임이니까 이제 식초에 담그시는데, 보통 가장 많이 받는 제가 질문이 식초 뭐 쓰면 돼요? 혹은 비율을 어떻게 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고등어가 잠길 정도만 일단은 부으면 되고, 왜냐면 이거를 내가 뭐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결국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걸 재활용해서 내가 뭐 몇 번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고등어가 잠길 만큼만 적당한 크기의 통에다가 부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 향신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집에 취향 따라서 지금처럼 보이는 뭐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레몬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뭐 대파, 생강 이런 거 많이 넣으시는데, 넣을 것 같으면 제 생각은 못해도 한 30분 전에 먼저 초에다가 그 재료를 넣어놔야 어느 정도 맛이 우러날 거 아닙니까? 향도 우러나고 뭐 이런 레몬의 산미도 우러나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내가 바로 식혀놓고 다 넣고 해서 그냥 잠깐 절일 것 같으면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순수하게 요즘에 식초 자체도 워낙 맛있게 잘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냥 가정집에서 가장 쓰기 쉬운 식초 같은 경우에는 한마식초 넣으셔가지고 한 7:3이나 8:2 정도. 왜냐면 초가 너무 강해버리면 얘가 들어가자마자 너무 표면만 빨리 익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좀 희석해 주는 게 좋고, 대표적으로 정말 좋은 재료는 이제 적초라고 해서 일본에 그 좀 붉은 색깔 식초가 있습니다. 그 식초를 쓰시는 게 좀 맛이 좀 깔끔해요. 뭐 우리나라 식초가 좋다, 일본 식초가 좋다 이건 아니지만, 일본에서 파생된 기법인 만큼 적초를 쓰니까 맛이 좀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부가적인 재료 안 들어가도. 소금에 30분,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30분 정도 절입니다. 이게 집에서 우리가 뭐 고등어도 많이 드시지만 전갱이로도 저는 자주 먹거든요. 도보에서 잡히는 전갱이 해봐야 사실 이런 빵도 작고 길이도 짧지 않습니까? 한 20cm, 뭐 길어봐야 뭐 30cm인데, 그런 전갱이 같은 경우에는 소금에 절인 시간도 마찬가지로 좀 줄이시는 게 좋고, 식초에 절이는 시간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고기가 커질수록 오래 절이고 고기가 작아질수록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레시피를 사실 알려드리기 어려워요. 내가 보면서 살이 좀 많이 무르거나 수분감이 많다 싶을 때는 소금에 좀 더 오래 절여주고, 내가 취향에 만약에 신 걸 정말 좋아한다, 언제 다 익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식초에서 이제 뭐 1시간 정도까지 두셔도 됩니다. 근데 난 정말 이거 회로 먹고 싶다, 그렇지만 겉에 어느 정도 산미만 주고 싶다 할 때는 짧게 한 10분 정도만 담그셔도 한 90%는 횟감 상태지만 표면에 한 10% 정도는 그 산이 배인 초절임이 됩니다.
개인의 편차니까 저는 일단 오늘 한 30분 정도 절일게요. 자, 보시면 사리단면이 좀 익었거든요. 또 만져보면 느낌이 납니다. 얘가 안에까지 익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안에는 지금 횟감 상태가 느껴지거든요. 살짝 만져보고 저는 어차피 표면만 좀 익힐 거라서 이 상태에서 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어는 살이 워낙 이제 잘 깨지기 때문에 최대한 살살, 물도 살살. 살에 배인 식초는 어차피 안 씻겨 내려가니까 표면에 붙어 있는 산들만 씻어내면 됩니다. 자, 손질된 초절임 고등어 2마리. 갈비뼈 제거하고요, 물론. 자, 보시다시피 보면 가운데 늘 우리 이제 잘 알잖아요, 이제 잔뼈 있는 거. 잔뼈 다 뽑아줘야 됩니다. 이 고등어도 보면 껍질을 우리가 이제 살려서 먹는데 보면 이제 겉에 얇은 막이 하나 있거든요. 이 막이 초에 절이고 나면 되게 잘 벗겨져요. 보다시피 이거 나오거든요. 봉점을 할 거라서 이렇게 아래 밥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칼집 넣어서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밥을 넣습니다. 밥은 뭐 만드는 게 따로 있습니까? 보통 이제 고추냉이를 듬뿍 바른 다음에 촉밥밥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안에 뭐 취향껏 부추를 넣어도 되고 뭐 쪽파를 넣어도 되고 깻잎 얇게 썰어도 넣어도 되고 취향은 뭐 다양합니다. 시소를 넣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뭐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넣는 사람도 있고 유즈코쇼도 괜찮고요. 지금은 제가 만들어 모습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원래는 김발이 있어야 되는데 김발이 없어서 이 상태에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꾹꾹. 김밥 말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냥 밥이 고정만 되면 되니까. 듬뿍. 벌칙인가? 네? 벌칙인가? 아, 이 정도는 뭐 밥이 그냥 꽉꽉 눌러질 정도만 모양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뭐 보통 취향껏 뭐 칼집을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넣자면 뭐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고등어 초절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런 신선도 높은 고등어를 구할 길이 없어요. 먼바다 안 나가면 내맘골에서 잡히는 고등어를 한 번씩 아쉬운 마음에 회로 먹지만 풍미도 떨어지고 살밥도 별로 없고 이런 녀석들은 이미 살이 그냥 사실 얘는 그냥 회로 먹어도 지금 맛있는 상태인데 확실히 향이 진합니다. 이 정갱이도 저 정말 좋아하지만 고등어가 가진 이 진한 맛 진짜 정갱이는 은은하게 맛있다면 고등어는 이제 강렬합니다. 맛이 진짜 우리 갈치낚시 가서 손PD 보셨잖아요. 고등어 한 무리가 끝없이 진짜 거의 한 8시간 동안 앞을 맴도는데 얘들의 에너지는 이 고스란히 진짜 살아있는 녹아 있어요. 솔직히 저 만약에 갈치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그 고등어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갈치 낚시 하다 보면 이렇게 한두 마리씩 계속 걸려 나오니까
그런데 이 젓가락이 엄청 혼자 다 먹겠는데? 들어가 있어도 참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방기가 많은 이런 생선들은 고추냉이를 아무리 많이 올려도 안 맵습니다. 끝났어. 맛있어. 와 유식허브니까 진짜 맛있겠다. 아, 하나만 더 먹겠다. 이거 잘 어울리는데? 너무 맛있네. 큰일 났네. 살짝 이제 불향을 입힌 게 강렬해요. 강렬한데 되려 고등어의 그 고등어가 머금고 있는 맛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스시집을 가면 지금처럼 뭐 토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은 이제 숯을 달궈 가지고 숯을 이제 탁탁탁탁 가볍게 위에 찍듯이 찍어서 이제 숯에 향도 입히는 경우가 있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비장탄을 챙겨올까 하다가 가정집에서 좀 그렇게 하기에는 연기도 나가니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석쇠를 달궜다가 석쇠를 가볍게 착착착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가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고등어의 맛과 불맛을 좀 밸런스 있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가정집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토치죠. 토치를 해서 그냥 반만 정도 이렇게 맛을 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갈치 낚시도 정말 좋지만 갈치가 맛있는 건 전 국민이 알고 고등어가 맛있는 건 전 국민이 알지만 고등어, 봉초밥, 초밥을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못 찌더라도 좀 간단하게 김밥 말듯이 할 수 있으니까 말아가지고 술안주 혹은 뭐 식사 대용 정말 좋습니다. 강력 추천. 아, 피곤하다. 이제 좀 잘까 이제? 빨리 먹고. 거의 지금 한 30시간째 지금 못 자고 이러고 있어서 같이 맛보고 끝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깐.